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후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고 더 빨리 빠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조정이 나올지언정 요것보다는 더 많이 오른 채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친 상태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네, 오늘도 신저가니까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강의를 챙겨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지금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직 나 옛날에 거래 정지 전부터 보유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지는 되게 다사다난했죠. 특히 과거에 이 신라젠으로 시작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또 한 번 불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주식시장에는 옛날부터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해서 바이오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RNL 바이오 같은 거. 지금은 없어요. 이 주식 이미 상폐가 되었고, 뭐 RNL 바이오라든지,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은 이제 종목명이 바뀐 거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줄줄이 사고를 쳤죠. 이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러고 있다 이제 줄줄이 사고를 쳤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대박을 일으키면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뭐 이제 신약 개발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등장했던 종목들이 뭐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뭐 코론 티슈진도 그중 하나가 될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줄줄이 상장을 하고 특히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뭐냐면 당장은 적자인데 불구하고 상패가 안 되죠. 자, 보시면 우리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무제표인데 상패가 안 돼요. 매출도 없어요. 이 뭐 매출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런데도 상패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냥 투자 좀 받아갖고 이 기술을 살리고 더 성장을 시키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너네는 특례 상장 시켜줄게. 라는 제도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제도로 이제 상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 유치하기 더 쉽잖아요. 상장이 되면 비상장사들이 투자 유치하는 것과 상장사들이 투자 유치하는 건 천지 차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특례 상장 기업 제도를 활성화시켜 갖고 투자 유치를 시켜주겠다. 라는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상패가 안 됩니다. 일반 기업들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제도들을 등에 업고 상장이 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상패도 안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주식 더 찍어내고 유상증자하고 사채 발행하고 막 하면서 그 돈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닦아 쓰고 해서 막 이렇게 잘못돼 갖고 막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싸잡아서 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겼고 그때 이제 코오롱 티슈진도 같이 터진 거죠. 같이 터진 거죠. 불신이 생겨버렸고 전부 다 이제 나락으로 가면서 막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총 막 신라젠 시총 2위였잖아요. 막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코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같이 힘들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불신의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방향이 아래로 틀어버리면은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약간 곰팡이처럼 냅두면은 막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잘 등장하고 역으로는 또 거꾸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차트들도 잘 등장하곤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뭐 이제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은 아유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은지. 네,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3년 5개월 동안 거래 정지되었던 참 깁니다. 네, 3년 5개월 동안 거래 정지되었던 이 코오롱 티슈진이 재개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 뭐 위 내용들은 제가 이제 앞서 방송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쭉 빼고 내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최근 코오롱을 상대로 3천만 달러, 약 430억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거 뭐라고 말했냐면 내년 4월, 23년 4월 이전에 네, 완료하겠다. 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서 작년 12월에도 올해 8월에도 최대 주주 등을 대상으로 355억 원, 388억 원의 3자 배정 유증을 진행했다. 그리고 9월에는 330억 규모의 영구 전환 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당장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근데 임상 진행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얘는 25년까지도 이제 계속 임상 3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오롱 티슈지는 앞으로 돈이 계속 필요해요. 그럼 돈을 계속 조달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도 불신을 이어가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돈을 조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코오롱 자체에서 밀어주고 대표이사가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요 앞으로도 자금 조달할 때마다 주식이 한 번씩 급등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현재 23년 4월 이전에 다른 기사 한번 볼게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기사입니다. 이 거래 제기되면서 나왔던 기사이고요.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은 이 명예회장은 100억 규모의 사재를 출연했다. 388억 원, 355억 원 자금을 수혈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코오롱 티슈진을 버릴 회사라면 코오롱 그룹에서 내지는 이 회장님은 여기다가 돈을 투입 안 했겠죠. 1, 2억이 아니에요. 1, 20억도 아니고 몇백억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되고 자금 수혈을 하기로 아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언제까지? 네, 신약 나올 때까지. 임상 3상 떨어질 때까지. 23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요. 일단 돈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 4월에 3천만 달러 규모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 게 뭐냐면 아까 기사에서 나왔었던 코오롱을 상대로 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때 되면 또 날아가요. 한 번 더 급등합니다. 이때. 왜? 지금 얘는요 들어갈 일밖에 없고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거래 제기되면서 이 코오롱 티슈진에 나왔던 공시 내역을 보게 된다면 최대 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자발적 의무 보유 시행 이게 뭐냐면 자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자발적 의무 보유 시행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보호해주죠. 안 판다고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 24일, 2025년 10월 24일까지 안 판대요. 이렇게 걸어버리면 못 팔아요. 이렇게 걸어버리면 못 팝니다. 이웅열 회장 안 팔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몇백억 사재 출연해갖고 코오롱 티슈진에 태웠습니다. 안 팔아요. 25년까지도 안 팔아요. 즉, 큰 손에 매도는 없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매도는 없는데 돈 들어올 일만 있어요. 내년 4월 이전에 유상증자 한대요. 돈 들어올 일만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오르겠죠. 지금 이 회장님하고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거의 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진을 살려내라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내년 4월 이전에 유증한대요.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이 1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과연 깰까 싶어요. 과연 깰까 싶어요. 아마 못 깨거나 깨도 일시적으로 깨고 한번 급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급하게 빼는 거, 캔들 큰 거, 공포감에 시작하자마자 두들겨 패는 거, 그거는 이때, 요때, 요때, 요때로 끝났습니다. 이후부터는 작은 캔들이죠. 맞죠? 이거 외에는 다 작은 캔들입니다. 요것도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때,
그쵸? 그리고 요때 큰 캔들, 큰 캔들, 큰 캔들, 이후로는 전부 다 작은 캔들. 사람들이 지금은 투매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매에 나서는 차트는 이런 식으로 커요. 크게 나오고 지금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투매에 나서지 않는다는 건 새로운 악재가 없다면 다 계속 작은 캔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캔들, 작은 매도세로 과연 10,000원을 깰까? 좀 긴가민가합니다. 아마 못 깨지 않을까요? 네. 아마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쯤에서 일단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봐요 지금 11,000원인데요. 10,000원 해봐야 뭐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는 내년 초에 유증 들어올 거 계산하고, 계산하고, 그 내년에 이제 임상 완료 계획도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거 내용 따졌을 때 내년쯤 바라보고, 10,000원 전후로 해서 지금 11,000원 요거 그냥 매수 밴드 잡아버리고, 뭐 11,000원에서 뭐 한 9,500원 잡든가, 그냥 10,000원 잡든가 해서 매수 밴드 잡아버리고, 살살살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워낙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뭐 요 며칠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시황이 좋지 않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불진이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뭐 아주 강력하게 제가 이게 매수 라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거시기 하고 그래도 비중적인 면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보유를 했다. 근데 난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를 약간 추미하거나 단가를 조절하는 그런 라인으로 좀 잡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요렇게 일단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해 주시고 코롱티 슈진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 들리면 제가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요거 대응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카톡방 제가 운영한 카톡방 있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